진주 혁신도시 입주 기업들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활성화까진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일부 낚시객들이 납으로 만든 추를 방치하거나 버리는 바람에 바닷물 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동물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개를 몽둥이로 마구 때려 도축해온 업자가 고발됐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즉 집적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교통과 주변 환경이 좋고 지자체의 지원책이 큰 몫을 했는데 아직도 분양은 됐지만 건물은 많이 들어서지 않아 갈 길은 멉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건축 실내 디자인을 하는 이 업체는 진주 혁신도시 산학연 집적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지난달 입주했습니다. 고속도로와 가까워 건축주들이 방문하기 쉬우며 녹지 비율이 높아 공기도 깨끗하고 쾌적해 입주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1인 2인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달세 부담이 크거든요. 근데 진주시 경상남도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신다는 좋은 조건이 있어서 이처럼 경남 진주 혁신도시 산학연 집적단지 내 입주 기업은 404개로 지난해 말 161개보다 250% 증가했고 고용 창출 인원도 1,700여 명이 됩니다. 분양이나 입주가 부진한 다른 전국 9개 혁신도시보다 확연히 다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총 4억 원 규모로 입주기업 이자 및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개의 지식산업센터 빌딩에 입주한 소규모 비제조업 기업들이 대부분이어서 혁신도시가 완전히 활성화됐다고 실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비어있는 땅이 많습니다. 39개 필지 모두 분양은 됐지만 11개 필지에만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건축주들을 찾아다니며 착공을 권유하고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고 특혜성 지원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입주한 기업들의 정주 여건을 위한 추가 대책도 시급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기숙사가 있기는 한데 이제 꽉 차버린 거죠. 이미 부족하고 그럼 이제 더 지어야 되는데 인근에 이제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이제 부족한 거죠. 경상남도와 진주시만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혁신도시의 시도와 협력해 산학연 집적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거나 국토부에 건의하는 보다 공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요즘 유행처럼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낚시 인구가 8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일부 낚시객들이 납으로 만든 추를 방치하거나 버리는 바람에 바닷물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 낚시객들이 많이 찾는 경남 통영의 한 방파제 앞바다. 10m쯤 내려가자 그물을 쳐놓은 듯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낚싯줄이 엉켜 있고 사이사이에 납으로 만든 추, 납추가 걸려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녹아내렸습니다. 조금만 훑어도 손에 걸릴 만큼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낚싯줄이나 수중납 정도는 이렇게 손에 자꾸 걸리고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낚시객들에게 목 좋은 곳, 이른바 포인트로 유명한 갯바위입니다. 바위 곳곳에 낚싯대를 끼워두는 고정대가 질비합니다. 모두 납추를 녹여 만든 것으로 바다와 갯바위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직원들이 나와 망치와 정까지 써가며 빼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갯바위와 바닷속에서 수거한 납의 양이 지난 2년 동안 1.3톤이 넘습니다. 납추 1.3톤이 일주일 동안 바닷물에 방치되면 납 130g 정도가 녹게 됩니다. 바닷물 76,000 세제곱미터를 오염시키는 양입니다. 특히 납은 민물보다 바닷물에서 8배 이상 빨리 녹기 때문에 오염도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량이 초과된 납추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낚시객분들께서 납추보다는 친환경 추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버려지는 납추만 한 해 2-3톤. 바닷속에 이미 4톤이 넘는 납추가 방치되어 있는 걸로 추정돼 지금이라도 납추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거제 저도를 방문해 그동안 대통령 휴양지로 쓰여온 저도를 오는 9월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엔 전국 17개 시도에서 온 국민 100여 명과 1970년대까지 저도에 살았던 마지막 주민 윤연순 씨도 함께했으며 대통령은 그동안 불편을 겪었을 주민들에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한편 저도는 오는 9월 말부터 주 5일 하루 2번씩 개방하며 9월 초 저도 관광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진주시가 안인득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성금 지급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안인득 사건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금 8억 8천여만 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차례 심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성금 모금에 동참한 기관과 단체, 지자체 등에 감사 서한문 500여 건을 발송했습니다. 창원시의 공용 차량 운영 실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창원시 구청장들이 관련 규칙까지 개정하며 공용 차량을 출퇴근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아침 창원시 마산 하포구청 앞.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서자 한 남성이 내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장진규 구청장이 공용 차량을 타고 출근한 겁니다. 댁에서 오시는, 그럼 평소에 이제 출퇴근용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된다면 좀 같이 하면 누구나 필요는 있겠지. 이처럼 공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구청장은 하포구와 의창구청까지 2명. 나머지 구청장들은 업무용으로 사용한다지만 이전 구청장들 대부분 자가용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가 3년 전 부시장과 구청장 등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출퇴근 때 공용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공용물의 사적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 장들이 타고 다니는 전용 차량도 해당이 되고요. 그 공용물의 사적 사용 그 부분. 예. 취재가 시작되자 5개 구청장 모두 공용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운행일지 작성은 제대로 했을까 확인해보니 엉터리였습니다. 성산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들은 용무와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창구청장의 경우 지난 4월 30일 관내에서만 하루에 245km를 운행했다고 작성했는데 당일 공식 일정을 입수해 운행 거리를 계산해봤더니 50여 킬로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일지를 작성하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소홀했던 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량 운행 일지라든지 출장 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다른 자치단체들은 어떨까? 부산시의 경우 4하구를 제외한 15개 구구는 3, 4급 공무원인 부구청장에게까지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의전 관행이라며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비선출직을 떠나가지고 과도한 의전은 앞으로 가감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가 3천만 원이 넘는 공용차를 제공하는 직급은 시장을 포함해 부시장과 구청장 등 모두 10명. 과도한 의전을 넘어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구청장들의 관용 차량 사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개고기 먹는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를 몽둥이로 마구 때려 도축해온 업자가 고발됐습니다. 개 잡는 소리가 10년 넘게 계속되면서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별다른 제재나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정현민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의 한 마을. 한 남성이 개 목줄을 잡아 끌더니 몽둥이로 개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충격으로 개가 주저앉자 한 번 더 몽둥이를 휘두르고 개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다리를 잡아 끌고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50여 가구가 사는 이 마을에서 개 도축이 시작된 건 10여 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잔혹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개를 잡을 때는 저 동네까지 막 소리가 울릴 정도로 개가 막 울부짖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도축장에 가보니 비좁은 철창 안에 개 30여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창고 안에는 털을 뽑은 개 사체가 쌓여 있고 대형 약탕기도 설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도 관할 지자체가 단속을 나오지 않자 이번엔 동물보호단체가 나서 도축업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른 동종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동물보호법 8조 1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도축업자는 개 도축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놀란 거 빼고 내가 나이도 많고 힘도 달리고 이제 그만둡니다. 남아있는 거는 도살을 해서 처리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 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가르치고 그렇지. 잔인하게 개를 죽이지 못하도록 한 개 도살 금지법은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측이 반도체에 이어 농산물을 추가 수출입 규제 품목에 포함하면 경남 파프리카 농가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남농협은 지난해 농산물 수출액 1억 3,300만 달러 가운데 절반가량인 6,600만 달러가 일본 수출액이었고 그중 파프리카 수출액이 5천만 달러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파프리카는 대부분 수확을 끝내고 출하와 수출 선적에 나서 당장 입을 피해는 크지 않지만 수출입 규제가 확대 장기화되면 피해가 우려됩니다. 조선의 명의 허준의 동의보감을 만날 수 있는 동의보감 특별전이 오늘부터 오는 12월까지 산청 한의학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전북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동의보감 목판본과 1814년 전주 가명에서 출간한 동의보감, 1800년대 산청에서 책을 펴낼 때 사용했던 심재훈가의 목할자와 인쇄물품 등 30여 점의 한방 의서와 유물들이 전시됩니다. 오늘 오후 5시 25분쯤 함양군 휴천면 용유단 부근 하천에서 함양경찰서 소속의 A경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양경찰서 관계자는 주차된 빈 승용차 옆에 신발과 소지품 등이 놓여 있다는 행인의 신고에 따라 2시간가량 하천을 수색해 숨진 A경사를 발견했고 타살 흔적이 없는 점을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양소방서 119 시민수상구조대 이진원 대원을 포함한 4명의 대원이 어제 오후 4시쯤 함양군 아니면 농월정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급류에 휩쓸린 아버지와 아들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함양소방서는 시민구조대원들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양소방서는 위험한 계곡에서는 물놀이를 자제해 줄 것을 피서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유향열 사장과 나눔 봉사단 20여 명이 진주의 중증장애인시설 행복한 남촌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단 단원들은 거주자들의 시설 내부와 냉방용품을 청소하고 화재 예방 후원금과 쌀, 휴지 등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남동발전은 진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뒤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봉사활동을 펼친 시설에 29kW급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거창군에 있는 한국승강기대학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우수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은 한국승강기대학교의 LH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학생들에게 LH 현장 견학과 실습 기회를 제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멸종위기종인 황쏘가리 방류 행사가 오늘 산청 경호강에서 열렸습니다. 산청군과 로터리클럽은 한국쏘가리연구소가 기증한 어린 황쏘가리 2만 마리를 경호강에 방류했습니다. 산청군은 경호강의 주요 어종인 쏘가리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해마다 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함양군 국제우호교류단이 동남아시아를 돌며 내년 산삼엑스포 홍보와 함께 경제관광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우호교류단은
인도네시아 관광협회와 교류 협약을 맺고 인도네시아 보구루군을 방문해 자매결연 의향서를 교환한 데 이어 베트남으로 이동해 산삼 엑스포 홍보와 교류 활동을 벌입니다. 사천시가 지난 24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 제18회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에 역대 최다인 21만여 명의 관광객과 시민이 찾아 성황리에 축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지난 16일 전어 금어기가 해제된 뒤 하루 잡은 싱싱한 전어들이 선보였으며 햇전을 싼 가격에 제공한 것도 축제 성공의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사천시는 설명했습니다. 남해마늘연구소가 농민들의 상품 가공을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지원실에 제품 개발에 필요한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마늘연구소 생산동은 지난 2013년에 준공한 뒤 정부에서 인증한 GMP와 해썹시설에 액상 추출과 농축, 음료 충진, 열풍, 동결 건조기 등 24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